네,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오랜만에 공모주를 워밍업으로 소개를 드리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다음 주에 착약하는 제닉스라는 종목을 미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닉스는 추석 연휴가 끝나면 곧바로 착약을 시작하고요. 다음 주 목요일과 금요일에 착약하고 환불기간은 4일인 착약이고요. 그리고 9월에 착약 예정이었던 종목들이 모두 10월로 넘어간 것 같은데 그러므로 10월에는 청약하는 종목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것 같거든요. 여하튼 이 종목이 그래서 9월 마지막 공모주로 청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워밍업이니까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파악을 해볼 텐데요.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진입해 있고 4차 산업혁명 시대는 공장도 스마트 팩토리로 진화하고 있죠. 스마트 팩토리, 사람이 최소한으로 개입을 하면서 자동으로 물건을 생산할 수 있게 이렇게 시스템이 구축된 공장을 의미하는데요. 그러므로 여기 그림 보시는 것처럼 원료나 생산된 제품을 자동으로 운반을 해주는 이러한 물류 시스템도 스마트 팩토리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글로벌 기업들은 스마트 팩토리를 대부분 적용하고 있고 또한 그 적용 범위를 점점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요. 테슬라나 현대차 같은 자동차 공장에서도 적용이 되고 있고 또한 아마존이나 쿠팡 같은 유통기업들도 물류 창고 안에 자동 물류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업무 효율성을 높여가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주인공인 제닉스는 이런 물류 로봇을 만드는 기업이고요. 화면 보시는 것처럼 생산 현장에서 사용할 수가 있는 다양한 물류 로봇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 실적을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현재 흑자를 내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로봇 종목이라는 기대감도 있는데 기술 특례로 상장하지 않고 정상적인 밸류로 등장한다는 부분도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의 관심을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기는 많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 종목의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파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닉스가 만드는 물류 로봇 중에서 주력으로 판매가 되는 제품은 스토커라는 장비인데요. 반도체 재료가 되는 웨이퍼를 보관하기도 하고 또한 운반도 해주면서 반도체 공정을 자동화시키는 데 꼭 필요한 장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닉스는 이 장비를 현재 삼성전자를 대상으로 공급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삼성전자 안에서 제닉스 장비의 점유율이 약 70% 정도로 1위를 지키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스토커라는 장비는 제닉스 제품 중에서도 약 60% 정도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서도 제닉스에게는 가장 중요한 제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반도체 외에도 디스플레이나 자동차, 2차 전지 등 다양한 산업에 활용하는 물류 로봇을 생산하고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물류 로봇은 정해진 경로로 이동을 하는 AGV라는 형태와 자율주행이 가능한 AMR로 구분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제닉스는 현재 두 종류의 제품을 모두 생산을 하고 있고요. 고객사도 국내 삼성이나 현대 같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미국의 루시드나 중국의 디스플레이 업체들까지 국내외 다양한 고객사를 대상으로 이러한 물류 로봇을 판매했던 레퍼런스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증권신고서를 읽어보니까 물류 로봇을 특정 고객사에게 꾸준하게 공급하는 것은 아니고 프로젝트성으로 그때그때 수주를 해서 판매하는 형태로 실적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수주에 따라서 매년 실적은 꾸준하지 않고요. 조금은 들쑥날쑥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이 물류 로봇 시장은 19년부터 내년까지 매년 12.7% 성장이 예상되는데 시장이 정말 빠르게 성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제닉스도 현재 다양한 기업에게 판매를 했던 레퍼런스가 있으니까 이러한 시장 성장 수혜를 어느 정도 볼 수 있으리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여전히 시장에서는 로봇 기대감이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고 보이니까 시장에 상장하는 타이밍도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실적을 체크를 해보면 일단 3년 동안 꾸준하게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이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은 인상적입니다. 특히 올해는 상반기에 영업이익이 29억 원으로 전년과 비슷한 영업이익이 상반기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특별한 변수만 없다면 올해 이익은 전년보다는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시장에 상장된 로봇 종목 중에서 아직까지 제대로 된 실적을 보여주지 못하는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 제닉스는 그런 종목들과는 차별화된 실적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런 실적 관련해서도 기대감을 많이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밸류를 체크를 해볼 텐데요. 제닉스는 공모가를 산정하기 위해서 유사기업으로 국내 상장된 3개 회사를 선정을 했는데 로체 시스템즈, 현대모백스, 링크 제니시스라는 3종목을 선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주가를 기준으로 밸류를 한번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제닉스는 상당 공모가가 34,000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요. 상반기 순이익을 연한산해서 공모가를 산정을 했던데 상단 가격 기준으로 시가총액은 약 1,500억 원, 그리고 PER은 21.6배로 상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방식으로 유사 기업들의 PER을 계산해 보니까 로체 시스템즈가 약 24배 정도 되고 현대모백스는 27배, 그리고 링크 제니시스는 약 34배로 밸류가 형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사 기업들과 밸류를 비교를 해보면 제닉스의 상단 공모가가 적절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다만 수요 예측에서 기관들이 공모가를 초과시킬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아무래도 20% 정도는 초과될 것 같은데 그래서 공모 가격이 초과된다면 실질적으로 밸류에 대한 메리트는 없어진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가격이 초과되더라도 공모 가격이 너무 높아지지 않기를 바라보고 싶고요. 또한 수요 예측 결과가 아주 잘 나오길 바라봅니다. 자, 그러면 청약 정보를 체크하면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총 66만 주를 모집하는데 우리사주 조합의 3% 비중으로 19,800주가 배정이 되어 있고요. 일반 투자자에게는 16만 5천 주가 배정될 예정입니다. 주관사는 두 곳인데요. 메인은 신영증권이고 서브는 KB증권인데 메인 주관사 신영증권에게 배정 수량이 대부분 몰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신영증권으로 청약을 하는 게 무난하다고 볼 수가 있고 신영증권 일반 청약 한도는 4,000주이니까요. 청약 한도가 그렇게 많지 않고 4,000주를 청약하더라도 증거금은 약 7천만 원 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KB증권은 최소 청약 수량이 10주인데 신영증권은 50주이더라고요. 그래서 균등 청약만 참여를 하시더라도 50주를 청약을 해야 되는데 증거금이 상단 가격 기준으로 85만 원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신영증권은 이체 수수료도 있고 또한 오픈뱅킹이 적용되지 않는 증권사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아마 확률로 균등 배정을 받을 것 같은데 환불기간이 4일이고요. 또한 이체 수수료까지 있으니까 균등 청약만 하시는 것은 조금 애매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영증권은 가끔 IPO를 주관하고 있고 이때마다 최대한 돈을 벌어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여하튼 조금 씁쓸하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신영증권 청약 수수료는 2,000원이고 KB증권은 1,500원입니다. 그리고 이번 종목은 구주 매출이 있습니다만은 자사주를 구주 매출로 매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아시다시피 자사주를 구주 매출로 매각을 하게 되면 주식 수는 늘어나지 않고 또한 IPO 자금은 회사로 직접 들어가게 되니까요. 신주를 모집하는 것보다 장점이 더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주 매출은 있지만 긍정적인 구주 매출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상장일에 129만 주가 유통될 수가 있고 전체 주식의 29% 정도 되는 물량이 유통될 수 있는 조건입니다. 의무확약 신청이 조금 많이 들어와서 유통 물량이 20%대 중반까지 줄어들기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상장일에 매도할 수 있는 기존 주주가 65만 주로 전체 주식의 약 15% 정도 물량을 보유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 종목은 공모주주 물량보다 기존 주주가 보유한 물량이 조금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기존 주주의 명단을 보니까 전부 개인 주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상장하기 전에 우리사주 조합에 배정을 했던 물량도 상장일에 나올 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나머지 개인 주주 9명이 물량을 42만 주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1인당 꽤 많은 물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종목은 사실 그다지 단점이 없을 것 같습니다만은 기존 주주가 전부 개인 주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점은 그나마 단점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증권신고서를 보니까 우리사주조합의 22년도에 주당 5,000원으로 배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존 주주들이 취득한 가격은 공모가의 거의 7분의 1 수준으로 아주 저렴하게 취득을 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요. 취득 가격을 고려해보면 상장일에 장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나올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제닉스 수요 예측 결과가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기존 주주의 물량들이 한 번에 쏟아지지만 않는다면 상장일 수급이 어느 정도 소화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므로 수요 예측이 좋은 수준으로 나오기를 바라봅니다. 제닉스는 수요 예측 결과가 이번 주 금요일에 공시가 되고요. 추석 연휴 전날 결과가 공시가 되고 연휴가 끝나면 바로 청약하는 일정입니다. 그래서 금요일에 수요 예측 결과가 발표가 되면 결과 중심으로 간단하게 정리를 할 테니까요. 저는 금요일 저녁에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